30 4부터 37까지 있죠. 37까지였어? 35까지 아니에요? 35. 아 여기 이거였어요? 그럼 여기가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34, 35 질문. 37은 인수분해 한번 해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기본적인 거. 근데 오늘 설명 다시 할 거야. 인수분해는 214? 14번 또 214. 여기부터요 질문. 미안 요즘 개강이라 계속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4 또 210번. 야 이런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일찍 오면 내가 질문 받아주겠다니까. 와서 질문 해. 자이스토리도 좋고 혹시 1등급 푸는 친구들 있으면 1등급 하셔도 좋아요. 또 220번 20번 얘네는 한번 같이 풀이 봐요. 알겠죠? 그 다음 65도 얘는 제가 따로 요거 질문 받아줄게요. 일단 뒤에 부분 같이 보시고 31번에서 인수분해는 어차피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시고 일단은 여기 부분 질문 35쪽까지 해서 질문 또 10번 14번 또 뭐 있었지? 20번 19번. 19번 20번 같은 개념이니까 요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31번. 뒤에 인수분해 설명하고 제가 한 번 더 다시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됐지? 일단 요거 두 개 마무리하고 뒤쪽으로 오늘 인수분해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별표 좀 칠까요? 210번 자 210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항입니다. 3차 항인데 개수가 몇이래요? 1이랍니다. 그치? 잠시만. 자 3차 항인데 개수가 개수가 1이래요. fx를 잡아달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죠? 10번 맞지? 응. 자 3창의 개수를 잡아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보통 px를 잡는다라고 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ABC 문자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없어졌어요. 너네 교육과정 때부터. 그래서 3개짜리가 등장이 되면 이거 이렇게까지 푸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뒷문장에 대한 해석이지. 문제에서 P1 값이 몇이래? 1이래. P2 값이 2고요. P3 값이 3이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위에다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이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이게 첫 번째. 근데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푸는 거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풀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면 결국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면 생각을 좀 더 해보라고. 뭐를? 우리가 뭔가의 값을 다 가졌을 때 뭔가의 값이 나온다. 이 함수값에 대한 의미였죠. 특히 우리가 P1이 결국 뭐가 되는 0이 되는 형태는 조금 더 케이스를 정리를 해달라 했어요. P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소리는 대입했을 때 0이 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다? PX라는 형태의 식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형태의 해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해석이 된다라고 했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식들도 나는 결국 뭐의 꼴만 만들 수 있으면 0의 꼴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A, B가 0인 거는 해석이 쉽잖아. A와 B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근데 이게 A, B가 1이다는 해석이 또 달라지거든. 네. 정말 죄송해요. 네. 이거 좀 가져야 돼. 그럼요. 저는 이거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A, B가 1이 되는 형태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곱해서 1 되는 케이스 드럽게 많지? 그죠? 곱해서 1 되는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하게 0인 케이스만 잘 잡아준다고. 이거는 사실 너무 많으니. 0이 된다라는 형태는 결국 뭘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또는 X-1이 0이거나. 그럼 얘 모양도 내가 0을 만들어야 돼. 0을. 그럼 1을 뭐 해주면 돼?
넘겨주면 되겠지. 0을 만들고 싶어 오른쪽 식을 2를 뭐하면 돼? 넘기면 되겠지. 0을 만들고 싶어 3을 뭐하면 돼?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게 되면 해석이 다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P1-1이 0이 되죠. 오 이거 뭐야 저게? 자, P1-1이 0이 되는 식으로 바뀌어요. 다시 P2-2가 0이 되는 식으로 바뀌고요. P3-3이 0이 되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0이 됐으니까 인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뭐가? 이러한 모양 형태가 1도, 2도, 3도 뭘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px 모양 형태가 뒤에는 x와 같은 값이니까 px-x라는 형태가 모두 1도 인수로 갖고 2도 인수로 갖고 3도 인수로 가져.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px 자체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라며. 그런 3차에서 x를 뺐다고 3차항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오른쪽도 최고차항 개수는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P4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4로 남은 나머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x에다 4를 대입하시면 P4-4는 4 대입하니까 3, 2, 1이 되는 거죠. 얘는 6이 되는 거니까 4 넘어가면 10 형태로 정리가 되면 돼요. 오케이? 푸는데 몇 초? 30초. 오케이? 써놔 30초. 오 이거 30초 안에 풀어요?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라고. 30초 안에. 210번 인수에 대한 해석 많이 나와요.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14번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는 건가? 자, 214번 문제를 보시면 px를 어떤 2차식 px에 대하여 p1-x를 x-1로 나눴더니 밑줄 나머지가 -4려. 자, 이 문장을 너네가 읽었는데 지금 문장을 읽었는데 얘를 못과 나머지 형태로 적었으면 안 돼요. 몇 차로 나눴니? 1차로 나눈 거죠. 1차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을 대입하면 p에다가 x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값이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1차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해석은 결국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뭔가를 대입하면 뭔가 상수로가 나와. 이런 형태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첫 문장까지 끊었을 때 너네들은 px라는 형태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니까 x자리 대신 1을 대입한 거니까 p0이 몇인 거구나를 아는 거야? -4인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제는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봐요. 자, xpx입니다. xpx 마이너스 플러스 몇? x제곱은 뭘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qx가 몫으로 등장이 될 거고 나눠 떨어진다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얘는 결국 -2랑 2를 대입해서 qx를 없앨 거 아니야. 그죠? 많이 연습했으니까. -2를 대입하시게 되면 -2p 플러스 4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P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도 0이 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 자, 잡고 푸셔도 돼요. 대입할 수 있는 거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PX 몇 차례 밑줄? 2차죠. 그럼 니들이 만약에 생각이 안 떠오르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푸셔도 돼요. 되기는. 대입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3개 대입하면 A, B, C 값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자, 문제에서 예식을 결국 정리하게 되면 P-2 -2가 몇이야? 0인 거죠. 위에 있는 식은 -2로 나눈 겁니다. 밑에 있는 식은 2로 나누게 되면 P2 플러스 2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0꼴이라고 결국. 뭘 갖겠다? 인수를 갖겠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수를 갖겠다라고 했는데 px라는 형태식 px 마이너스 플러스 x죠 이거. 이러한 식은 몇 차야? 2차잖아.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 최고차 한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2도 대입하면 0이고요. 2도 대입하면 0이에요. 그 말은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갖고 뭐도 x 마이너스 2도 인수로 갖는 형태식인 거라고. 원래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잡으면 미정계수가 3개 나와요. 근데 인수에 대한 성질을 쓰면 미정계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럼 너는 px를 완성을 시키고 싶은 거고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썼던 얘를 구하자. 또 다시 한번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0을 대입하시게 되면 a 값이 등장이 됩니다. x 넘기게 되면 px식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돼요. p 1값 물어봤으니까 1 대입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해석이 될 거야. 본인들도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이 되겠죠. 그렇잖아. 해보면 여기까지 되길 바래. 꼭. 그럼 이제 여기서 방향이 두 가지라는 거지. p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고 미정계수 3차 연립방정식을 풀 거냐 3개짜리 아니면 인수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냐 했을 때 3개짜리는 이미 너네가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기본 연습할 때. 그러면 이런 형태들도 꼭 연습을 다시 해보라고 본인 거 만들라고. 실제로 이 식이 이렇게 보여야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 구조가 돼요. 연습 꼭 해보시고 14번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20번이죠. 20번. 자, 20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조리제법 하는 형태들, 그죠? 계속해서 조리제법해서 나가는 형태들. 우리가 이런 형태를 숫자에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아, 결국 이런 원리가 되는 거구나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냥 쌤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조리제법 써갖고 계속 써! 계속 써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땐 답이 또 나와? 그걸로 정리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공식은 공식대로 따로 정리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왜 그 공식이 되는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간단하게 우리 숫자로 계속 적용을 해봤습니다. 15라는 형태의 숫자를 2로 나눠본 거지. 자, 2로 나눴더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근데 몫을 봤더니 그 몫이 뭐보다 커? 2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나눠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왜 7이 더 크니까 1을 한 번 더 나눠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이거를 해보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7이라는 숫자는 2로 한 번 더 나눠지니까 2로 한 번 더 나눕시다. 2 곱하기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몫이 아직도 뭐보다 커? 2보다 커. 또 나누고 싶다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몫에는 더 이상 2로 나눠지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은 실제로 2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니 이 1은 2가 결국 몇 번 곱해지는? 3번 곱해지는 형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15라는 형태를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바꿔주고 싶을 때 2가 몇 번 곱해진 거고 1은 3번 곱해진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게 다 똑같이 숫자가 1이라서 조금 그러긴 한데 요 나머지 1은 실제로 2가 몇 번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야? 2번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1은 2가 2번 곱해지는 형태로 마찬가지 뒤에 있는 요 1은 얘가 한 번 곱해지는 형태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1은 아무것도 안 곱해진 형태로. 그래서 15라는 숫자는 내가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죠? 우리가 거듭제곱꼴 마이너스 1 형태는 항상 2의 몇 제곱? 2의 n제곱 형태는 얘네들의 합으로 정리가 되죠. 2n-1 예를 들어 32 5로 대입하면 32잖아. 31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31이 되는 거. 이런 형태 느낌이 되는 거야. 자, 뭐가 됐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20번 문제를 보시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2x-1이라는 형태들로 계속 나눠서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당식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야? 얘네들로 직접 나눌 거야? 라는 형태가 되면 힘들죠? 한 번 나누는 거는 계속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뭘 쓴다? 조리제법의 원리를 쓴다고. 조리제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조리제법을 쓰시면 8x 세제곱 8 and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리고 6. 자, 이런 방식을 지금 몇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2x-1로 나눈 거니까 0이 되는 값 2분의 1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눠요? 그냥 기억자 안 나누고 하면 밑에 바로 뭐가 적히기 때문에 몫이 적히기 때문에 그 몫을 또 나눠보는데 용이하다라는 거지. 얘가 나눌 때. 8이라는 숫자 그대로 밑으로 쓰면 8 곱해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몫이 나오는 부분을 또다시 뭐 해볼 수 있다? 나눠볼 수 있다. 더 크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몫을 다시 한번 뭘로 나눠요? 2분의 1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 여기가 4가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어. 조리제법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안 해요 따로. 자, 8, 0은 또 1차니까 한 번 더 나눠줘요. 2분의 1로. 그럼 8, 4, 아니? 자, 이렇게 조리제법이 써지겠지? 그럼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봐봐. 결국 계속 나누고 나눠서 나온 게 얘잖아. 얘가 몫이죠 결국. 이 몫에는 x-2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아까 2랑 똑같이. 그래서 얘를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바꾸게 되면 요거 하나 정리합시다. 이게 너희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2분의 1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리제법 쓸 때 최고차항계에서 항상 몇으로? 1로 정의가 됩니다. 2분의 1로 나눴다가요 2x-1로 나눴다가 아니고요 x-2분의 1로 나눴다가 정의가 돼야 된다고. 조리제법 기본 개념은 얘예요. 똑같이 2분의 1 대입하면 0이잖아. 근데 우리가 조리제법을 쓸 때 저 2분의 1은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뭘? 요 형태를 만드는 거야. 최고차항계에서 1인 형태로. 그러면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결국 8이라는 숫자에는 x-2분의 1이라는 이 인수가 몇 개 들어간 거야? 3개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4는 x-2분의 1이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 곱해진 거야.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6은 x-2분의 1이 한 번 곱해진 거고요. 뒤에 플러스 3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거듭제곱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공식화 하셔도 되죠. 그래서 막 선생님들 처음에 수정 설명할 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형태들로 많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모양으로 나눈 모양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고 2x 빼기 1로 바꾼 형태로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야. 2x-1로. 이거 바꿔줘야지. 2x-1이 되려면 여기다 몇을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되죠.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가 다 2x-1이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 8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8이 있는 겁니다. 그 8을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얘는 2x-1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 형태가 되는 거지. x-2분의 1이 2개 있다는 소리는 2x-1로 고치려면 4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4가 있는 거예요. 4가 안으로 집어넣어지게 되면 얘는 2x-1의 몇 제곱? 제곱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 하나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모양을 완성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방법이에요. 28번은 개념이 아니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얘는. 바꾸는 거 20번 정도까지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까지.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풀이 하고요. 토요일이나 또 혹시 따로 질문할 것들 있으면 좀 이따 제가 개념 설명하고 65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겨서 오늘 인수분해 부분 정리하고요. 그 관련된 시스템도 저랑 몇 개 조금 봅시다. 물론 본인들이 다시 풀 거지만 여기까지가 되면 1단원 큰 대단원은 끝이 나요. 뒤에 이제 방정식 부분에서 이제 복소수부터 또 진행이 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자의가 됐든 제가 주는 프린트가 됐든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WT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 나랑 기존에 인수분해 정리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진짜 많이 해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지만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죠? 결국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수라는 형태의 단어와 분해라는 형태의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항식에서 인수라는 형태는 곱의 꼴로 표현이 된 형태들을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의 꼴로. 예를 들어 우리가 x-1, x-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 두 개의 다항식은 곱의 꼴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형태를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지? 이제 여기서 인수가 몇 개야 하면 두 개요 하고 틀린다고. 미쳐버리는 거야. 오케이? 곱의 형태로만 표현이 되면 된다며.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얘도 뭐가 될 수 있어? 인수가 될 수 있는 거죠. 1도 인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2분의 그냥 여기 있는 보양 유지대로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인수를 처음에 해석을 할 때 너무 헷갈리면 숫자에서는 이 인수가 뭔데? 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약수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6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소인수 분해라는 형태를 해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곱들을 가지고 약수를 정의합니다. 2도 약수고 3도 약수고. 정신 차려. 2, 3을 곱한 값도 약수예요. 1도 약수가 되는 거지 사실상. 오케이? 숫자에서 말하는 이 약수에 대한 개념이 인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고 또는 소인수분해를 한다 하면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는 없다고. 12를 소인수분해하면 4 곱하기 3이요 이렇게 적진 않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이요 이렇게 적는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된 거고, 예를 들어 막말로 이렇게 했어도 인수가 되는 건 맞아. 이거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 인수분해 된 거다 쳐 안 쳐? 안 쳐요. 마치 소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4 곱하기 3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될 수 있는 데까지 쭉 한다가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수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인수는 얘도 인수가 될 수 있어. 얘도 인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아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이게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해라는 형태의 개념인데, 이제 분해라는 건 수학에서 소인수 분해도 해봤고 인수 분해도 해봤지만 분해라는 말은 곱이라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인수 분해하면 인수들의 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분해라는 형태는 곱하기를 의미한다 정도까지. 그럼 우리가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여기까지만 까? 되니까.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 다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분해라면 뒤에 플러스 1이 있어 버리잖아. 그지?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해 하면 일단 다 풀어 헤쳐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 거라고. 인수분해가 뭔지를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해야 되잖아. 소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듯이 인수분해를 배워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수분해라는 거를 할 때 중학교랑 많이들은 똑같긴 한데 나랑 인수분해 할 때는요 딱 5가지만 기억합니다. 5가지만. 요거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낼 줄 알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먼저 보여야 됩니다. 너가 뭔가의 식을 인수분해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통인수를 묶을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내가 AB 더하기 AC를 해주는데 이거를 A로 분배법칙을 이용한 A로 묶어낼 줄 모르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요. 너네들 개념 연습할 때. 알겠어? 근데 요번엔 요 정도는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인수 묶어주는 거 할 줄 알잖아.
자, 두 번째 이거 다 여기 있는 것들로 적용시켜 보면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오케이? 거기서 지식적인 부분들. 요런 거는 좀 요렇게 기억해도 좋아 하는 부분들. 앞에서 내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런 것들만 몇 개 더 정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는 그냥 무조건 각인이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인수분해 혹시 본인이 잘 못하는 친구들. 인수분해 두 번째는 뭐예요? 곱셈분해. 내가 오늘 확인했는데 이게 안 외워진 친구들이 많네. 곱셈 공식이 보이면 곱셈 공식 쓰세요. 뭔 말인지 알아?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데, 그죠? 3차니까 조립제법 써야지 하고 미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죠?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할 건데 얘를 조립제법을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해도 되죠? 1 대입하면 0이니까 1로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세제곱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곱셈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요. 이건 없어. 인수분해 공식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2개 더 알려준 것까지 있죠? 거기까지 정리를 꼭 해주세요.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많이 나와요. 곱셈 공식 꼭 외웁시다. 자연스러울 때까지. 세 번째는 뭐니? 복잡할 때 있죠, 식이. 복잡식. 자, 복잡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차수가 뭐한 문자?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입니다. 얘가 기본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건 기본입니다. 다. 식이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 복잡하다라고 하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이 보여요. 인수분해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정리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적어본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 234번 같은 문제들. 괜찮죠? 좀 이따 해볼게요. 자, 네 번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자, 반복해서 나오는 형태들은 우리가 대부분 치환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니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얘는 치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형태들이 발생이 돼. 예를 들어 227번이 대표적인 치환 문제죠. 224번이 대표적인 치환 문제예요. 적당히 상수끼리 더했을 때 같아지는 놈들을 찾아. 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끼리 먼저 묶어서 정리하고 치환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 왜 치환을 해? 네. 치환의 목적은 진짜 딱 하나입니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근데 니들이 224번 문제를 풀 때 진짜 잘못된 게 뭔지 알아?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무조건 상수가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학교 문제들은 뭐냐? 상수끼리 더했을 때 안 같아지는 애들만 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치환의 목적은 모양을 같은 놈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합이 만약에 안 됐어. 그럼 뭐가? 곱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봐봐. 이거 내가 그냥 예시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자, 얘를 내가 전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건 물론 합의 같은 건 있지만 없다라고 칩시다. 내가 딱히 예시는 안 떠올라서. 자, 그럼 만약에 숫자가 같은 게 없다. 그럼 이게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같은 놈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더해보는 거거든. 근데 너네들은 풀이 방법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야. 치환을 쓰기 위해서 같은 놈을 묶어주기 위해서 더해준다는데 그냥 무작정 더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그래서 더해지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확인하는데 만약에 없어! 그럼 여기서 멘붕이 터진다고. 멘탈이 터져요. 왜 없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계산했나? 없으면 곱하는 값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이네. 이렇게 곱하면 3이네. 그러면 1차 함계수는 다를지언정
상수 부분이 다시 뭐 해줄 수 있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럼 반복이 되는 게 또 등장이 되는 거니. 오?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니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하실 때부터 화면이 좀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 네. 꼭 얘기해줘요. 지금 잘 들려요? 다시. 네. 상수 부분이 같아져서 뭐 할 수 있어? 인수 분해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또 똑같이 반복이니까 전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얘네 두 개를 뭘로? t로 치환해보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치환에 대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자, G반에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안 그럴 거야. 근데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래. 쌤이 반복 나오면 치환하라 했으니까 x-1을 a로 치환해야지. 되게 이상하지 않니? 얘는 x-1이 반복이죠. 다. 근데 내가 반복만 나오면 치환 써 이렇게 하니까 반복하는 거 이게 다 치환 써.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다 갖고 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묶어줘야지. 묶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반복 나오면 치환 쓰는 거야. 치환 쓰고 막 AY 쓰고 AZ 쓰고 AW 쓰고 A가 되니까 묶어주고 A가 다시 돌려주면 X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한다고. 목적을 잊지 마세요. 치환에 대한 목적은 반복되는 형태들을 통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치환에 대한 형태들 등장하고요. 다섯 번째는 조금 특수한 형태들의 인수분해들이 있어요. 특수 형태들. 문제 유형마다 다르죠. 조리제법을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은 조리제법을 써줘야 되는데 조리제법이 안 되는 형태들. 그죠?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은데 치환을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들.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그런 형태들은 조금 그 모양 꼴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1등급이나 조금 더 상위권 문제들이 되면 조금 특이한 형태의 인수분해들이 있어요. 오케이? 뭐 그것도 내가 그때 막 설명하지 않았나? 4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4제곱 그거? 아무튼 그런 형태들. 거기에 조금 더 알파적으로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자까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인수분해. 괜찮죠? 그래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씩 일단 풀고요. 너네가 한 문제씩 밑에 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데까지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자, 17번 유형 물론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봐요. 자, 17번 유형은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을 묶어줄 것이냐, 아니면 21번에 보기에 있는 애들이 곱셈 공식이 보여서 곱셈 공식을 쓸 것이냐 결정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된다. 21번에 1번 보시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지. 내가 이 식을 봤는데 혹시 본인이 조리제법 해야지 생각이 들면 반성하셔야 된다고.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이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곱셈 공식이 제대로 외워진 거예요. 찬민아. 알겠어? 2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y 플러스 27xy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이 x 마이너스 3y를 뭐 한 거구나, 세제곱한 거구나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근데 얘가 내가 잘 안 보여갖고 앞에 거 2개 묶어보고 뒤에 거 2개 묶어보고 지지고 먹고 막 내림차순 적어서 조리제법 써보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돼요. 1, 2번 묶어서 곱셈 공식 1, 2, 3번까지죠. 1, 2, 3번까지는 곱셈 공식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보일 때까지 연습하세요. 4번은 x로 묶으면 2차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5번도 사실상 곱셈 공식이지. 나 이거 보인다. 내가 이거는 따로 외우라고 사실 잘 얘기 안 하긴 하는데 알고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 형태죠.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 모양꼴이 나오면 위에 인수분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저거는 특수한 케이스로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딱로 내가 뭐 외워 이런 형태들로 정리를 잘 안 합니다. 또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인수분해 공식 오른쪽처럼 되더라 정도까지는 기억을 꼭 해줍시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곱셈 공식까지 외워서 정리를 했어. 그럼 222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뭐 내림차순 적거나 아니면 뭐 a제곱을 묶어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를 따로따로 묶어놓으면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겠다는 생각까지도 좀 해보셔야 돼요. 인수분해는 뭐 딱히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가 없기 때문에 본인 눈에 꼴에 보이는 형태들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괜찮죠? 인수분해 부분 해보시고 24번 문제부터는 하나씩 좀 봅시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유형입니다. 224번. x-3, x-4. 또 솔직히 많이 해봤어서 너네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래도 한 번만 들어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4가 돼 있으면 얘는 인수분해가 다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다 일일이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할 때 조금 편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죠. 두 개 더했을 때 뭐해지는? 같아지는 형태들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지만 더하는 값이 같아지는 값이 없으면 곱하는 값도 찾아보셔야 돼요. 왜? 치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 개를 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괜찮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시게 되면 이거 반복이 되는 거니까 치환을 하시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1t 38에 24니까 없어지고 0이 되는 거 0.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t-11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t가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2x였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소인수분해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더 되는 형태가 주어지면 더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얘도 뭐다? 인수다. 오케이?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야. 그래서 정말 간혹 10개 중에 한두 학교가 인수가 뭐냐라고 찾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인수가 뭔데? 그러면 몇 개 있는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인수분해 여기까지 완성됐다 칩시다. 인수 몇 개니? 오늘 찾아봐요. 인수 몇 개예요? 세 개다. 손 들어볼게. 네 개다. 5개다. 6개다. 7개다. 8개다. 9개다. 10개다. 7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이 들어졌는데 몇 개요? 8개죠. 네? 약수 몇 개니? 2, 3, 5의 약수는 몇 개예요? 3이나 몇 개니? 2, 3, 5의 약수. 잠깐만 약수 공식도 까먹었어? 지호야 몇 개니 이거? 8개. 8개지?
난 이게 바로 나올 줄 알았지? 이거 약수겠으면 8개입니다. 위에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하면 8개 나온다고, 8개. 야, 얘는 약수 몇 개야 물어봤을 때 8개 바로 나오는데 얘는 뭐 하냐면 니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찾고 앉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소인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약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하면 몇 개 나와요? 8개 나오는 겁니다. 느낌 이해돼? 문제로 나오면 너네들은 세고 앉아 있다고. 오케이? 선생님 그럼 제가 뭘 하나 못 찾은 거죠? 1 못 찾은 거죠. 혹시 7개 대답한 사람들은? 선생님 1이 되는 거면 2분의 1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2분의 1도 인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 이것도 그럼 너네가 얘기할 때 이거 2분의 1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1도 약수다 이렇게 얘기할래? 아니죠? 오케이? 더 나눠서 이 모양 자체로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자 224번 정리. 자 치환되는 형태들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 자 228번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얘는 치환에 대해서 이거 되는 형태네. 자 228번 한 번만 정리를 합시다. 228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플러스 25지. 자 짝수 차수가 반복이 되는 형태를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28번입니다. 자 x네 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이거 같이 결 정리할게요. 요때 잘 봐. 자 짝수 차수로 반복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보기차식을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베이스를 정해요.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것이냐, 오케이? 아니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할 거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것인가. 치환을 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치환을 했더니 그 다음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 이러면 치환이에요.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을 했더니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25랑 1로. 그래서 얘는 t제곱 t 마이너스 25 t 마이너스 1이 돼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t 대신 x제곱을. 그러면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자 보기차식에 대해서 이렇게 치환하고 푸는 거 안 내요. 왜? 이거 낼 바에 차라리 224번 내지. 얘가 더 귀찮을 건데. 그렇지 않니? 보기차식을 치환해서 푸는 형태들로 줄 거면 이렇게 안 내요. 224번을 내지 차라리.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 뭐? 1번에서 나옵니다. 보통. 나왔다 치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곱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형태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똑같은 보기차식입니다. 문제 내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뒤에 있나 봐요. 뒤에 있나? 230번인가요? 230번? 네, 230번 봅시다. 자, 230번도 보기차식이긴 한데, y가 있네. 아무튼 11x제곱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25y 제곱. 자,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x제곱도 반복이 되고 y제곱도 반복이 되는 거니까 ab로 치환했다 치면 a제곱 마이너스 11ab 플러스 25b제곱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오케이? 얘는 치환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치환 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하면 요 부분이랑 요 뒤에 제곱수가 되는 요 부분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요. x 4제곱과 25y y 4제곱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0x제곱 y제곱이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10x제곱 y제곱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원래 없던 거니까 뺄 건데 그 뺀 값이랑 결과물이 얘가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x제곱 y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죠. 몇이야? 21?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자, 뒤에 결과물을 적었을 때 그 뒤에 있는 형태조차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 제곱수가 등장이 돼야 돼요. 21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아닙니다. 1은 뭔가의 제곱이 되죠. 오케이? 그럼 너네 선택을 하는 거지. 밑에 걸로.
왜 밑에 걸로 선택을 해요?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5y의 전체 제곱이 돼. 5y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면 뒤에 있는 형태는 xy의 제곱이 되는 형태라 합차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를 할 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정리가 돼 있겠지만. 오케이? 혹시 본인이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와 뭐 저렇게 막 하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얘가 막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죠? 많이 해왔던 거니까.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혹시 인수분해가 또 되는 형태가 등장이 되면 인수분해 또 하셔야 됩니다. 안 되죠? 패스.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보기차식의 두 번째 형태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WT로 등장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은 거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등장이 되면.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요거죠. 20번이요. 별표 좀 칩시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제가 쭉 다 봐드릴 겁니다. 문제들. 그래서 혹시 정리가 나는 저런 거는 조금 안 됐었는데 하시면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일반적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들도 다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232번 봅시다. 자, 이 문제 유형의 맹점은 뭐냐면 복잡하다 이거야. 복잡하면 차수를 뭐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내 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막 정리가 돼 있는데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적을 건데 무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적을 건데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적는다고. 근데 지금 예식을 보니까 32번은 보니까 x도 y도 둘 다 몇 차야? 2차지?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정리가 안 됐던 사람들, x도 y도 둘 다 2차면 둘 중에 아무거나 내림차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림차순을 적게 되면 이건 좀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일반적인 문제니까 2x제곱 플러스 x가 있는 애들 묶어주죠. 뭐 있어? 5y 있고요. and 플러스 3이 있죠. 자, 남는 애들 쭉 적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볼까? 묶었더니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또 되네. 되나? 돼? 돼. 미안. 미안. 괜찮아? 인수분해가 되니까 봤더니 두 개 더하면 요 모양이 나오는 게 맞잖아. 오? 뭐 이상하잖아? 안 나오는. 안 나오는데? 나 뭐 이상한 거 적어보니?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 맞아? 이거 뒤에 적은 거? 맞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면 요거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구나. 쏘리.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이거 이제 많이 쓰죠 이거? 여기가 플러스 y 플러스 1 이제 마이너스죠. 아이고. 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여기 부분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합니다. 여기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요 소개하는 이런 형태들은 당연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꼭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32번을 가지고 문제가 보통 학교에서 문제 등장하는 게 35번에 대한 형태죠. 밑줄. 나는 얘도 그렇게 인수분해를 시킬 거야. 맞지 이거?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니? 4 빼기 1하면 3 되는 거 맞죠? 네. 내가 뭐 숫자 잘못 적었어?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문제야. 대표형 뭐 일반적인 문제 나오겠지. 중요한 건 35번입니다. 별표. 자, 얘도 복잡해요. 복잡해서 막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밑줄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이게 무슨 뜻인데? 에 대한
인수분해는 오늘 꼭 마무리를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자, 인수분해 우리 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림차순 적으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제 35번도 사실 이제 식이 복잡하잖아요. 문제들이 보면.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이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형태들을 조금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 유형을 이제 이게 일반적인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냐면 물론 이렇게 푸셔도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단 내림차순 적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어. 35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몇이니? x로 묶어주면 2y가 남고 또 뒤에 x가 남는 게 a가 남죠.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게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 4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지, 뒤에 있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크로스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야? 학교 문제들은 얘가 개수를 안 주고 얘를 뒤에 있는 걸 개수로 주죠. 미정 개수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양 자체를 인수분해를 너네가 못하게끔 준다고. 무슨 말인지 돼? 와, 그럼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문제들 자체가.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야? 결국 1차식의 곱으로 밑줄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결국은.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형태 다항식이 있다 칩시다.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물론 실수 개수까지 또는 복소수 범위까지 하면 굳이 어거지로 시킬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유리수 범위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 우리가 흔히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은 옆에다 써놓읍시다.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유리수 범위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로 정의를 하는 건데 얘 둘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야. 우리가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된다. 다시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결국 방정식을 풀 때 뭘 해요? 근해 공식을 쓰지. 근해 공식을 써서 원래는 근값을 찾고 인수분해를 적는 거야. 억지로라도. 위에 있는 거 근해 공식을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9 빼기 몇? 8이 되죠.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1이 나온다고. 얘는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9 빼기 3, 4, 10이니까 허그네. 아무튼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칩시다. 얘랑 얘랑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1이라는 숫자는 제곱수잖아. 제곱수니까 루트가 뭐예요? 없어져요.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가 없어지니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사실상. 루트가 안 사라지니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된대? 인수분해가 돼야 된대. 어디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에서. 그럼 y를 내가 상수 취급하고 내림차순을 적었으니까 이거는 x에 대한 2차 식이잖아. 자, 이 x에 대한 2차 식이 0이 된다라는 형태로 내가 근을 가져갔을 때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합시다. 기본입니다. 지금 하는 거. 결국 판별식이라는 형태를 쓰게 되면 2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4ac 쓸게요. 12y 제곱 마이너스 4, 4, 16y 마이너스 16.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판별식. 근데 이거는 사실상 숫자는 아니잖아. y잖아. y. 식이죠. 식. 다시 말하면 제곱수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제곱식이 되는 거야. 식. 뭐가? 얘가.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라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4y 제곱. 이게 4y 제곱이니까 더하면 16y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ay가 되고요. 플러스 a 제곱이 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아이고 이거 다 합쳐서 쓸게요. 16y 제곱 플러스 2로 묶어줄게. 2a 마이너스 8y 내림차순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인데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y 플러스 몇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판별식이 또 다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거 짝수 공식을 쓰시게 되면 2a-8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거 256 맞지? 마이너스 a 제곱 이거 계산한 값이 몇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됩니다. 일답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선생님 뭐 굳이 이렇게 풀어요. 저거 인수분해 갖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해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게 232번처럼 푼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 쟤가 미정계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얘가 미정계수로 주어져요. 이거 자체를 너네가 인수분해를 못 시킨다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크로스도 안 된다라는 거야. 니들 입장에서. 오케이? 그지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까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인수분해는 뭘로 만든다? 보통 유리수로만 인수분해가 진행이 된다. 괜찮죠? 유리수 형태 인수분해가 되려면 결국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고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되나? 0이 돼야 된다. 요 성질까지. 그래서 35번은 조금 귀찮아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 정도는 꼭 풀어봅니다. 꼭. 왜? 나온다고. 괜찮죠?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꼭 채워주시고요. 하나 더 정리합니다. 34번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인수분해가 제일 귀찮은 게 얘죠. 34번. 맞아? 자, 우리 순환 구조를 갖는 형태들이 이것도 정리를 꼭 해놔요. 이제 내신 하려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보면 a제곱에 b 플러스 c 플러스 b제곱에 c 플러스 a 이거 한번 연습은 한번 해봐. 정석도 알려드리고 아이고 c제곱에 c 플러스 a a 플러스 b and 플러스 2abc죠. 얘도 별표를 좀 칩시다. 뭐 할 줄 아는 문제들이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도 가장 대표적인 식이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지. 근데 니들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구조가 항상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지? 막상 인수분해 내림차순 적고 다 해봤더니 결국 그런 형태 나오면 허무하지. 되게.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자, 원래 정석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풀 겁니다. b 플러스 c에 플러스 a가 있는 애들 묶어주면 b제곱, a가 있는 애들 묶어주면 c제곱, a가 있는 애들 묶어주면 2bc. 그 다음 남는 애들을 bc로 묶어주시게 되면 보통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개에서 뭐가 나와?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요. b 플러스 c가. 그래서 b 플러스 c로 내가 묶어봤더니 얘가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에 b 플러스 c 뒤에가 bc. 요게 많이 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곱해서 bc 더해서 b 플러스 c 나오는 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c가 되더라.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합니다. 뭐 이것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차수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이런 형태들이 되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구조만 이거 특정 구조예요. 특정 구조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봐봐. 결국은 방정식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라는 거야. 자, A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지? 근데 이게 지금 구조의 특성을 보면요. A랑 B랑 바꿔도 똑같아요. 그지? B랑 C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식이. C랑 A를 바꿔도요. 식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A랑 B랑 C랑 C, A를 바꿔도요. 문장 구조가 똑같은 형태를 우리는 대칭 구조, 순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얘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A 대신 뭔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는다는 거 아니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대신 뭐를 대입해 볼 거냐면 A 대신 마이너스 A를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든가. 잘 봐요. 그리고 연습을 꼭 집에 가서 해봐. A 대신 B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A 대신 B를 대입하면 0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돼? 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A 대신 B를 대입해도 0이 안 된다고. 근데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해봐. 그럼 0이 됩니다. 순환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형태예요. 특히 234번 같은 경우.
A 대신 너네가 마이너스 B를 넣어봐요. 오케이? 그럼 0이 된다고. 괜찮아?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A 대신 뭘 대입했어? 마이너스 B를 대입했더니 0이 됐지? 마이너스 B가 뭐라는 소리야? 근이 된다는 소리죠. 근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에 대해서 식을 적었을 때 A 플러스 뭐를? B를 2인수로 갖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지. 다시 X 대신 2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그럼 무슨 뜻이라고? 앞에서 했죠?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A 대신 마이너스 B 대입해봐. 대입해보면 0이 돼요. 그런 0이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A 플러스 B를 뭘로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야 근데 우리가 A랑 B랑 C랑 A를 자리 바꿔도 똑같다며 얘는. 그지? 그럼 다시 봐봐. A 더하기 B를 인수로 가져? 그럼 당연히 뭐도? B 플러스 C도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A 대신 B를, B 대신 C를. B 대신 C 대신 각각 C랑 A를 대입하시게 되면 C 플러스 뭐도? A도 인수로 갖겠지.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이런 모양 꼴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개수만 몰라요. 개수만. 최고치한 개수만. 그래서 K를 잡아줍니다. 됐어? 이런 꼴이 돼요. 자, 234번을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A 대신 마이너스 B 대입해봐야지. 0 되네. 아 그럼 A 플러스 B 인수 갖는 거구나. 순환구조니까 B 플러스 C, C 플러스 A도 인수로 갖는 거구나. 최고치한 개수 모르니까 K라고 잡고 K만 구해야지 생각한다고. 그럼 이 K를 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치 대입법도 있고요. 개수 비교도 있어요. 근데 수치 대입이 편합니다. 개인 생각상. A, B, C 어차피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은 항등식이잖아. 그럼 A, B, C에다가 1을 대입해도 되겠죠. 오른쪽의 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6K가 돼요. 1 대입하면. 오케이? 왼쪽 식에도 1을 대입하면 몇이 돼요? 6이 됩니다. 6. 그러면 K 값이 몇이 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쟤는 인수분해라면 K가 1이 되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해돼요? 자, 234번 같은 순환형 구조를 가질 때 친구들이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1 때. 내신 대비를 하시면. 외우는 친구가 있고요. 순환 구조를 형태를 가졌을 때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했더니 0이네. 또는 A 대신 B를 대입했더니 0이네. 이런 형태들을 가질 때도 있어. A 대신 B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소리는 뭘 갖는다는 소리야? 인수로 A 플러스 B를 갖는다는 소리야. A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인 거야. 그죠? 순환 구조니까 뭐도 B 마이너스 C도 C 마이너스 A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36번 봐봐요. 236번. 요거 한 번만 꼭 정리하세요. 인수분해 하실 때. 36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 거를 막 내림차순 전개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할 줄 아니까 해보세요 꼭. 자, 근데 위에 있는 구조를 보면 XY, X 빼기 Y, Y, ZX, Z 빼기 X, YZ, Y 빼기 ZG. X 대신 Y를, Y 대신 Z를, Z 대신 X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집어넣은 형태가 돼요. 얘도 무슨 구조다? 순환 구조다. 자, X에다가 Y를 대입해 봅니다. X에다 Y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위의 식이 0이 됩니다. 대입해봐. X에다가 Y를 대입하면 저 위에 있는 식이 0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X 마이너스 Y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순환 구조를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X 빼기 Y를 인수로 가죠. 그러면 Y 빼기 Z도 인수로 갖고요. Z 마이너스 X도 인수로 가져요. Z 마이너스 X를 인수로 가는데 최고치한 개수를 먼저 보니까 1이라고 K라고 잡는 거지. 그리고 X, Y, Z 대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K를 찾아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모랑 분자랑 무슨 관계다?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되더라. 부호가 반대가 아니네. 아, 밑에도 X 빼기 Z죠 지금. 예, 그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조금 깨달아지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내림차순 적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뭐가 더 속도가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야 결국은. 다시 XY 요 위에 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xy에 x 빼기 y 더하기 y zx에 xz죠 사실상 xz에 zx로 합시다. 그 다음 뭐예요? z 마이너스 x 그 다음 yz에 y 마이너스 z인가요? 자 이제 x 자리 대신 y를 집어넣어 보기도 할 거고요. 마이너스 y를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 순환구조이겠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보는 거야. 나는 x 자리 대신 뭐를 대입할 거냐면 y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y 못 넣지 않아요? 어디? 아니요, x가 y가 아니라고 써있는데 다시 x가 여기 x가 y가 아니라고 써있는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을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xy랑 yz랑 zx가 같지 않다는 소리는요 옆에다 써놔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하는 겁니다. 지금 찬민이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봐봐. 찬민이가 말하는 거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뜻이야? 여기서 1이 아니고 2가 아니라는 소리는 분모가 0이 아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0이 안 돼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같은 값이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위에랑 밑에가 같은 식이 되는 거를 얘가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고 인수분해해서 약분이라는 걸 시켜서 계산을 값을 구할 건데 이때 얘가 1이 돼버리면 얘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왜? 분모가 0이 되잖아. 얘도 0이 돼버리잖아. 0분의 0은 약분하면 1이니? 아니야. 수의 계산에서 0분의 0은 약분했을 때 1이 아닙니다. 그거를 방지하고자 뒤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인수분해랑은 아무 의미 없어요. 상관없어요. 됐어?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해본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0이 됐다고. 0이 됐다라는 말은 뭘 갖는다고? 인수를 갖는다고. y를 대입해봤더니 위에가 0이 돼요. 그 말은 뭘 인수로 갖는다고? x-y를 인수로 갖는다고. 근데 순환구조잖아. 그럼 뭐도? y 빼기 z-x 얘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실제로 y 대신 z를 대입해도 0이고요. z 대신 y를 대입해도 z 대신 x를 대입해도 0이 돼요. 해봐 그거는. 그리고 나서 최고치 한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k를 잡아주는 거야. 이거 한번 연습해봐요. 진짜 쉬워요. 편해요. 편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적당한 숫자 x, y, z 대신 넣어. 나는 보통 뭐 100, 뭐 20 이렇게 빼기 돼 있을 때는 어차피 0 되는 값만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뭐 321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오케이? 뭐 11, 12, 321 집어넣어요. 그게 제일 편해. 아니면 012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개수 비교하셔도 돼요. 그래서 k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k 값을 찾아주시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나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니들은 해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얘가 x 마이너스 z가 되죠. 그래서 위아래 식이 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야. 위아래 식이 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니까 두 개 약분시키면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됐니? 자, 순환구조를 갖는 첫 번째에 대한 해석입니다. 순환구조. 나중에 순환구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편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21번 문제도 볼게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양식의 인수분해 하는데요. 옆에다 써놓읍시다. 자, 유형 옆에다 써놓을게요. 3차 이상이죠. 야, 이거 36번까지 내가 다 풀어줬는데 사실 니들이 해봐야 되는 문제들인 거야. 조리제법, 우리 조리제법이란다. 내림차순을 적어서 정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 기본 원칙.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배운 거에서 살짝만 더 올라가면 30초에서 1분이 단축된다고. 거기까지 느낌 꼭 확인하라고. 3월 때까지 그거가 완성이 되면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이랑 그런 문제들에서 단축이 돼요.
유형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친구는 236번을 보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로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내림차순 적어서 인수분해해요. 그 차이를 꼭 느끼셔야 됩니다. 차이를. 37번 문제 봅시다. 37. 자, 3차 이상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옆에다 써놔요. 조립제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조립제법을 기본으로 해요. 조립제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조립제법이 어디까지 정리가 돼야 되느냐 옆에다 써놓읍시다. 분수 형태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237번 같은 경우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죠. 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너네가 인수분해를 못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조립제법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때 어디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연습하는 거야. 자, 얘를 내가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이거 미리 푼 사람들은 다 했겠죠? 봐봐. 3차 이상은 우리가 마인드로 이미 잡혀있어. 조립제법 써야지.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잘 이쁘게 써서 인수분해까지 마무리해. 왜?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것만 알면 그 다음 2차 나올 거 아니야. 2차는 인수분해 우리가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3차 이상은 오케이. 조립제법.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어디까지 조립제법인데?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입하죠. 이거분의 요거가 약수가 되는 형태들을 찾아서 그 값을 대입한다.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그냥 30의 약수들을 집어 넣으면서 0이 되는 값들을 찾는다고. 여기까지 배워봤을 거야. 30의 약수하면 1, 2, 15가 이런 형태들이 있을 건데 제일 작은 단위부터 적습니다. 1을 해봤더니 안 됐어? 오케이 패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어? 안 돼? 패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 조립제법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등장이 됐다 칩시다. 자, 이런 형태의 다항식도 내가 조립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30의 약수를 집어넣어야지 하면서 해봤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면 옆에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수로 조립제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분의 몇? 30의 약수들. 대입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지금 분수에 대한 인수분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게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없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것도 자이스토리에는 있습니다. 분수로 인수분해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이스토리에서 꼭 한번 보세요. 자이스토리에는 인수분해할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형태의 인수분해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수로 돼요. 내가 이걸 2분의 1 이걸로 인수분해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찾아서 풀어보시고요. 거기 정도까지는 조립제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립제법을 쓸 때 분수까지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런 정도까지 하면 사실 조립제법은 쓸 게 거의 없어요.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하시면. 그래서 나랑은 21번에서 242번만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242번만 하나 정리하고요. 41번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거 문제 유형만 하나 가져갑시다. 조립제법은 잘 하니. 오케이? 자, 242번 문제 하나 봅시다. 자,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밑줄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자,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무슨 제곱식으로 나눈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겁니다. 자, 뒤에 몫이 존재할 거고요. 2차로 나눴으니까 뭐가 존재할 거니?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1차로 나머지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수치 대입법이죠. 왼쪽이랑 오른쪽은 같은 식이니 x 자리에다 뭘 대입하면 1을 대입하시게 되면 0은 됐어. 자,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형태 성질들은 되게 많아. 왼쪽이랑 오른쪽은 항등식이니까 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일단 기본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인수분해를. 괜찮죠? 인수분해가 그러면 뭐야? 이거 0이라며 1 대입하면 0이라며.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를 마이너스 a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b를. 그럼 내가 이 b자리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돼?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다 뭐를 갖고 있어? x-1을 다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x-1이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x-1로 다 약분을 한번 시키자고. 약분을 시킬 거야. 그러려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x10제곱 마이너스 1 기억하니? 내가 다항식 인수분해 할 때 요거까지는 기억해주세요 했던 인수분해 2개. x10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저거를 막 합차곱을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셔야 됩니다. 얘는 기억하세요. 오른쪽 식은 그대로 한 번 더 쓸게요.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됐어? 우리가 1을 대입하면 결국 0이 돼 라는 말 속에 x-1을 인수로 갖는 형태가 돼 라고 해서 다 x 빼기 1을 묶어낼 수 있다고. 자, 묶어내면 같은 식이니까 약분을 시켜도 무슨 식이 돼요? 같은 식이 되겠죠? 같은 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x-1이 하나 남아요. 내가 거슬리는 건 뭐야? qx지? qx를 또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x에다 뭐 대입해? 1 대입할 겁니다. 자, 오른쪽 식은 왼쪽 식은 1을 대입하면 1부터 1까지 총 몇 개? 10개를 더하는 거니까 10이 될 거고요. 1을 다 대입하면. 오른쪽 식은 1을 대입하니까 여기 어차피 없어지니까 뭐가 돼? a가 되는 거고. a 값이 1이니 뒤에 있는 나머지는 내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10의 x-1이야. 이렇게 뒤에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41번도 같은 개념이에요. 2 대입한 값 구하라 했으니까 2를 대입하시면 몇이 돼요? 10이 되는 거지. 인수라는 형태를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면 이렇게 정리가 또 한번 돼보셔야 되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내가 곱셈 공식 분명히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거 아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게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됐어? 정리 꼭 해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놨니? 얘도 인수분해 해놨네. 인수분해 해놨네. 이거 인수분해 이거 기억해라. 꼭 정리해 주세요. 자, 22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유형은 뭐예요? 자, 3차 이상이지? 그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야? 243번입니다. 자, 243번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조리제법이 되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실제로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조리제법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왜 대입했어요? 뒤에 상수 부분에 약수들을 대입한 겁니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안 돼. 그럼 조리제법은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대칭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너네들이 바로 풀 건데, 문제에서 너네들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자, 얘는 관찰을 해보니까 가운데 2차를 기준으로 좌우 뭐예요? 대칭이지? 무슨 말인지 돼? 좌우 대칭인 구조를 가져요. 대칭인 구조가 무슨 뜻이냐면 x를 대입한 값이랑 x분의 1을 대입한 값이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x를 곱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요거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가운데 차수로 묶어내서 정리를 하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풀이 방법이죠. 얘는 가운데 있는 차수가 2차니까 x제곱으로 내가 얘를 묶어내게 되면 반복이 되는 형태가 등장이 된다라는 거지. 묶어봐요, 본인들도.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아, 미쳤어, 몇이야? 플러스 5. 자, x제곱으로 묶어내면 결국 이런 모양 꼴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이 또 반복이 되는 패턴이 등장하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을 뭘로? t로 치환을 합니다.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t 여기 마이너스 2 있을 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단 말이지. 많이 해봤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대칭형.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t-3, t-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다시 돌려주죠. 다시 돌려주면 x 플러스였나 이거? 마이너스가 x분의 1이구나. 쏘리. 아무튼 이거는 뭐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밖에 못 시켜요. 다항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x를 하나씩 돌려주죠. 하나씩 돌려주시게 되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22번 케이스는 대칭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딱 이렇게 획일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말했던 5번째 인수분해가 나오면 암기한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부수적인 내용인데요. 23번 유형은 이거 2개밖에 없지? 이유는 그냥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개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것도 있어.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 내가 246번에 이 형태를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가 0일 때에 대한 밑줄. 기억나니? 다항식 부분 정리할 때 x 더하기 y가 1일 때, 0일 때, x 더하기 y가 몇일 때, 뭐 이런 식의. 내가 x를 뭔가로 하나 결정을 하면 y는 뭐 한다? 저절로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 x가 1이면 y는 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x, y 문자 몇 개지만, 2개지만 실제로 x 값이 결정되면 y 값도 결정이 되는 느낌이라. 문자가 실제로 몇 개다? 1개다. 그죠? 자, 246번도 비슷한 해석입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z가 0일 때라는 말은 문자가 3개가 아니고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가 0이면 이게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z라는 숫자는 내가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x 플러스 2y로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z 대신 대입을 하면 문자가 몇 개로 남는 거야? 2개로 남는 거야. 그지? 그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봐야 돼. 원래 이런 생각들도 해보셔야 됩니다. x가 결정이 되면 그럼 y는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건가? 얘는 아니죠. 왜냐면 z값에 따라서 또 y값도 달라진다고. 그 얘는 문자가 1개가 아니고 몇 개인 거야? 2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건 문자가 2개구나. 자,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z제곱이죠? 그럼 이제 바꿔 쓸 줄 알아야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z 대신 뭐? x 플러스 2y.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문자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의미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라고. 앞에서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인수분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요거 인수분해는 정리하셔도 되고 내림차순 적으셔도 되고요.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네. 반복되는 거. x 플러스 2y 반복되는 거 보여? 얘도 x 플러스 2y 갖고 있고 얘도 x 플러스 2y 갖고 있잖아. 기본이라 했습니다. 인수분해. 두 개 반복이 되는 게 등장이 되면 묶어요. x 더하기 2y로 묶었으니까 얘는 x만 남죠? 맞나? 뒤에는 뭐 남아? x 플러스 2y.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될 겁니다. 대표 문제니까. 이런 값이 있어요? 없지? 돌려달라는 소리네. x 더하기 2y가 몇이었으니까? z였으니까. 오케이? z 대신 돌려주면 얘는 2z의 x 플러스 y다. 뭐 이런 형태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있어요 이건 또? 네, 3번에 있죠. 네, 뭐 이런 형태들로 그 뒤에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저렇게 관계식이 등장이 되면 문자가 3개가 아니고 몇 개다? 2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2개밖에 없지만요. 학교 문제에서 저렇게 문자 하나 돌려주는 형태가 한 번씩 정말 간혹 한 번씩 어렵게 나와요. 한 번씩 어렵게 나온다는 게 방향을 못 잡는 형태들이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아마 내신 대비 교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기출편에서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형태니
꼭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 자, 248번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환구조가 아닌 복잡한 식입니다. 순환구조가 아닌. 얘는 내림차순 적으시면 돼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248번 잘 하는지. 248번 인수분해 해봐요. 지금부터. (248번) 인수분해 해보세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문제입니다. A로 적을 건지 B로 적을 건지 C로 적을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C가 제일 낫죠, 차수가. 그럼 C로 내림차순 적어야겠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씨, 뭘로 내림차순 적었어? A로? 아무 생각 없죠. 정신 차리시고 조금만 집중해. 야, 인수분해 문제 어려워요. 이번에 나도 어려운 거 되게 많아. 인수분해 안 보이면 못 풀어요. 인수분해는 진짜 많이 배웠어도 안 보이면 안 풀려요. 자, 얘는 내림차순 적어서 인수분해까지 완성이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꼭 연습하세요. 자, C로 내림차순 적으면 되나? C로 내림차순 적으면 A 빼기 B가 나오죠. 안 된 사람들만 봐. 되는 사람들은 계속 하시고. C에 대한 문자가 또 있나요? C 이거 제곱이구나. C 제곱 맞고. 그 다음 C가 있는 애들 정리해 주시면 C가 있는 애들은 뭐 있어요? 그 다음 C가 없어? 이제 그냥 남는 것들은 그냥 써줘야죠. 자,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적었으면 그 다음은 적당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A 세제곱, A 제곱 B지? 적당하게 A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요 모양이 나오게끔 묶어주는 겁니다. A 빼기 B. 됐어? 그 다음 또 C가 없는 게 뭐 있어? 마이너스 B 세제곱이랑 AB 제곱이 있죠? 얘는 마이너스로 그냥 묶으면 되겠다, 그죠? 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또다시 A-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A-B가 공통이니까 A 빼기 B로 묶어주시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로. 자, 길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인수분해 0이 안 돼요. 양순이. 그지? 이거 인수분해 여기 완성해야 돼. 요거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얘는 뒷부분은. 내가 이제 뒷부분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나는 정리를 이거 모양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봐서 이걸 본 거야. A제곱을. A제곱으로 앞에 거 두 개를 묶어야겠다. 뒤에 거 두 개를 B제곱으로 묶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라고. 근데 이거 뒤에 나오는 너네들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뒤에 케이스는 다 달라요.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딱 뭐라고 정리할 수는 없고 봤을 때 네가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게끔 묶을 수 있어? 이 정도만 되면 된다고.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게끔 묶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수분해는.
자 49번도 하나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 정리해 주시고 인수분해 한 거. 이거 집에서 다시 해봐. 자이스토리로도 다시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는 진짜 뭐 없습니다. 많이 하면 늘어요. 얘는 그냥 많이 해야 늘어. 내가 옆에서 지지고 볶고 야 이거 대칭 구조고 순환 구조고 지지고 볶고 해봤자 그런 형태들로 연습을 해봐야 느는 부분입니다. 방정식은 좀 달라요. 근데 인수분해는 많이 할수록 좋아집니다. 249번 길이가 양수일 때 어떤 길이 A, B, C에 대하여 밑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을 너네가 봤는데 이 문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확 안 온다. 그럼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가 이렇게 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여기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 배우지 않는 이상, 그죠? 본인들도 끄덕이잖아. 아 저기서 이게 안 나왔어? 야 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 입장도 똑같습니다. 너네가 저거를 읽었는데 저기서 이게 안 나왔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곱셈 공식은 꼭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제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합시다. 두 가지죠.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세 개가 안 같더라도 세 개 더한 값이 0이면 같은 겁니다. 쟤도. 두 번째, 얘가 0이 아닐 때죠. 중요한 거. 쟤가 0이 아니라면 결국 뒤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많이 정리했지? 변형 공식들. 한 번 더 정리하면 뒤에 있는 형태들은 우리가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꿔 쓰죠.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 결국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얘가 0이 되려면 결국 A랑 B랑 C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면 A, B, C가 0일 때 제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얘도 많이 나오는 형태의 힌트니 정리는 해보셔야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A과 B가 C가 길이일 때 밑줄, 양수일 때 저 식이 만족을 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돼야 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252번 넘어가봐. 252번. 자,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일 때 밑줄. 자, 이번엔 뭐가 0이야? 얘가 0이지? 그지? 얘가 0이어도 얘랑 얘는 뭐 한 거야? 같은 겁니다. 알겠어?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주어졌단 말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대신 뭘 쓰라는 소리야? 3ABC를 대입하라는 소리인 거야. A, B, C가 같은 게 아니고요. 헷갈리면 안 돼.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A, B, C가 같은 게 아니고. 괜찮지? 괜찮아요? 이 두 가지를 인용해갖고 문제를 낸 게 모의고사에서 등장이 됐다 했어요.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서. 정답률은 최악이었습니다. 다 틀려요.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자의에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다. 자의 한번 확인해봐야죠. 자, 위에 거는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x랑 y가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됐을 때 위에 있는 식을 적당히 인수분해를 해줘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묶어주면 적당한 식이 나오죠.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묶어주면 돼가 아니고요.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내가 x세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가 나오고, 나머지를 묶어주면 또 x 빼기 y가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세 번째를 묶고 두 번째 네 번째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겠다. 해봐 인수분해.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x 세제곱으로 묶고요.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묶으면 좀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x 빼기 y가 반복이 되고 x 빼기 y를 묶어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y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x 빼기 y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죠. 또는 변형 공식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뒷부분은 뭐가 됐든 결국은 더한 값이랑 뺀 값이랑 곱한 값을 내가 구할 수 있고 대입을 해볼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뒷부분에 대한 인수분해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친구들은 다 충분히 할 거라고 믿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5번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인수분해 쪽 본인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때도 한번 시스템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55번까지만 정리하고 한번 본인들이 풀어봅시다. 그다음 예린이 저랑 아까 질문 그거 하나 정리하고 자 55번 문제 봅시다. 자 숫자가 반복이 되면 숫자를 치환해서 보통 문제를 풀어요. 55번 자 999999가 반복이죠. 얘를 x로 바꿔. x로 바꾸면 뭐가 되니? x 세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위에는 밑에는 99999를 x로 바꿨기 때문에 9998은 x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정리가 됩니다. 야 그럼 얘를 전개해봤더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잖아. 눈에 보여야 된다고. 얘가 얘보다 약수다. 인수다. 인수다. 위에를 인수분해를 시켰더니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가 분해가 돼요. 얘 뭐가 된다? 약분이 된다.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 x 플러스 1만 남는다. x가 999니까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면 10만인가요? 네, 10만 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반복되는 숫자, 특히 숫자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는요. 봐봐, 우리 숫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약수 개념을 벌써 배웠지? 야 이미 약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숫자로 등장이 된 거야. 의미가 없다고. 이거 뭐란 소리야? 다항식 문자로 바꿔서 풀어달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숫자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면 문자로 치환해서까지 푸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오늘 배운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들이 본인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내림차순으로 적는 거 잘 할 줄 몰라. 대칭 형태를 잘 몰라. 아니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서 합차곱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를 몰라. 그런 형태들은 정리를 꼭 해주세요. 안 되면 토요일날 또 질문 갖고 와서 또 진행해 주시고. 자, 오늘 나랑 배운 인수분해는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과정에서. 첫 번째, 자, 조리제법을 우리는 할 때, 조리제법을 쓸 때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분수 형태로도 정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순환구조를 배웠죠. 오늘 A와 B와 C가 바꿔 써도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 오케이? 우리는 인수로 갖는다라는 형태들로 식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실제로 뒤에 시스템에서 하나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확인 좀 할 겸. 자 여기 나오죠. 280번 봐봐요. 예, 시스템에도 있네. 이게 잘 나온다라는 거야. 눈에 잘 띈다라는 거지 실제로. 자, A가 B보다 크고 B보다 C가 큰 자연수 3개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 봐봐요. A, B, C를 바꿔 써도 똑같은 식 이해돼? A, B, C를 바꿔 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A 대신 한번 써보는 거지. B를. 또는 A 대신 마이너스 B를. 자, 얘는 실제로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0이 돼요. 왼쪽이. 해봐.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얘는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이거 의미 이해돼? 다시 X자리 대신 1을 대입했더니 0이 됐다는 소리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소리는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됐어? 인수 정리?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 형태인데 얘 뭐라고? 순환구조라고. 그럼 A 플러스 B가 된다면 B 플러스 C도 되는 거죠.
B 플러스 C가 된다면 뭐도 되는 거야? C 플러스 A도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 식은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게 되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로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뭔지 모르니까 K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런 상태에서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B, C 대신 1 정도씩 대입해 본다고. A, B, C 항등식이니까. 그럼 1이 되는 구조가 됐을 때 K 값을 구해주시면 K 값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다? 아니, A, B,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구나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 부분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이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세요. 자, 만약에 이런 개념들을 내가 순환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봤다면 얘네들 다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되죠?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잖아. 인수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다 정리하기 위해서 다 전개를 한다고 니들은. 전개하는데 몇 분? 2분 걸릴 겁니다. 전개하고 내림차순 적고 또 다시 공통인수 뽑아내고 인수분해까지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5분 넘게 걸리는 거야. 근데 이거 그럼 2보다 크다는데 그러면 이제 A는 마이너스 B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랑 참 오케이 다시. 자, 이게 너네가 헷갈리나 보다. 다시. 그럴 수 있죠. 다시 뭐라고? 나한테 해석을. A, B, C가 2보다 크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아까랑 똑같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 값이 몇이다가 원하는 게 아니야. 모양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인수분해 형태로. 그럼 대입은 우리가 인수 정리 자체가 다시 인수 정리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수 정리라는 게 뭐냐면요, P가 1을 대입하면 0인 거잖아. 그러니까 별값값이 0이 나온 거야. 실제로 그 x는 1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내가 1을 대입해 봤더니 0이 된 거야. 그 말은 요 px라는 식은 뭐를 가져야 된다고 무조건?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형태인 거라고. 지금 네가 질문한 건 뭐냐면 x가 1이 아닌데요? 인데 의미가 없다고. 1이 아니든 뭐든 3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4 대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을 대입했더니 0이 만약에 나왔어. 그 말은 이 식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좀 어렵죠? 다시.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나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다시. 적정한 예시가 야, 예시가 안 떠오르니? 뭐 있을까? 예시가. 자, 지금 민재가 하는 의구심이 너네들도 있어야 돼요. 아까 찬민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사실 A가 B가 C가 2보다 큰 건데 왜 A랑 B랑은 같은 거 아니지 않느냐? 같지 않은 건데 어떻게 X 대신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예시가 좋을까요?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해석은 아직 이거밖에 없어 사실. 얘가 P를 대입하면 0이다. P를 대입하면 0이래. 예를 들어. 그러면 PX는 X-1을 인수를 갖는 거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인지 돼? 근데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X가 꼭 1일 필요 있어? 없는 거잖아. X에다 5를 대입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6을 대입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식 자체가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거 너네 혹시 헷갈리면 280번에 A 대신 X로 바꿔서 풀어요. 자, X로 바꾸면 X 플러스 A, B 플러스 C인가요? A, B, XB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bc 이거 x로 바꿔볼게요. a 대신 플러스 cx죠. 마이너스 bcx인가요?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그냥 a 대신 x로 바꿔 썼어. 그리고 나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x 자리에다 뭐 대입했다고? 마이너스 b를 대입했다고. x 자리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했더니 뭐가 됐어? 0이 된 거야. 지금 얘가 0이 됐다고. 이거 0이야. 실제로 x에다 마이너스 b 대입하면. 그러면 x 자리 대신 1을 대입했더니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이 식은 내가 인수분해라는 거를 하면 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 거라고. 결국은 a랑 b랑 같은 게 아니고. 됐어? 근데 그 x 자리가 지금 여기서는 x라고 표현이 안 됐고 뭐라고 표현이 된 거라고? a로 표현이 바뀌어진 거라고. 그래서 얘를 그냥 a로 쓴 거야. 알겠어? a랑 b가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요. 문자로 보겠다는 거지. 문자로. 이게 좀 더 맞을까? 아니, 문자로 보는 거야.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면 모두 나머지도 순환 형태로 갖는 형태가 된다고. 최고차 한계수를 뭔지 모르니까 k로 잡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이 되면요. 2차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차죠. 2차 인수분해예요. 2차 인수분해. 3차도 있어요. 순환구조에서. 그리고 3차까지 나오는 걸 봤어요. 학교에서. 자이스토리 서술형 문제 인수분해 보시면 4차도 등장이 돼요. 4차도. 4차까지 순환구조를 본인이 만약에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고 사실 본인들이. 어디까지? 그 최소한 2차까지는 순환 형태에서 인수를 갖는다는 해석까지 콜라보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는 A, B, C에다가 1씩 대입해보시면 K 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해보시면 편함이 달라요. 느낌이. 결국 뭐야? 세 개의 숫자를 곱해서 몇이 되는? 280이 되는 형태를 찾아달라는 소리죠. 세 개의 곱이 280이 되는 280을 뭐에 시켜라? 소인수분해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고 280을 소인수분해 시켜갖고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A, B, C가 크기 순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소리는 A 더하기 B가 제일 뭐하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입니다. B 더하기 C가 그 다음이고 C 더하기 A가 제일 작다는 소리예요. 맞나? 아무튼 얘가 제일 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갖고 A, B, C 값을 결정하는 형태인 겁니다. 자, 순환고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80번으로 소개를 좀 시켰어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해 푸시고 만약에 아직 선생님 전 순환고저 좀 힘든데 하시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적으시고 내림차순 적어서 공통인수 뽑아내시고 뽑아내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일단 그게 기본이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기본이 아까 우리 248번 순환구조를 아닌 형태들도 내림차순 적어서 뽑아내는 형태들이 워낙 많으니 이걸로 연습하시고 얘네들은 순환구조를 갖는 형태들은 따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라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나머지는 지금부터 인수분해 한 문제씩 풀면서 내용 정리하시고요. 아이고 시간이 별로 없네. 인수분해 나머지는 푸세요. 우리 예린이 65번 좀 봅시다. 숙제는 C스텝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세요. 일단 B스텝은 다 푸시고요. C스텝은 좀 되는 것만 좀 해봐. 오케이? C스텝까지는 제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